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 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스피드 진단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히든카드 있습니다. 내일장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히든카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맞아요. 저희 내일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또 두 분께서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이번 장에서 계속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도 함께 하시는 분들 잠깐 인사 나눌게요. 이제 쉬는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벙벙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덕자님, 저 돌아왔어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 작은 소나무님 2부 시작합니다. 한송이님께서 히든카드 기대돼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맨오브 와일드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서혜수님과 미스터 광님께서도 종목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바로 스피드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2부의 첫 번째 종목 특별 진단이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하이브에 대해서 진단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진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채팅창에서 하이브 때문에 주식을 시작하셨다라는 분도 계시고, 방탄이들이 예뻐서 샀는데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하이브가 정말 올해 들어서,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그 SM 인수전이 끝난 이후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오늘 24만 원 뚫고 올라왔죠. 24만 5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걸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도 여러 가지 호재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 서은경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매수가는 20만 5,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5% 가지고 계세요. 잘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톡톡하게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하이브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보유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은요? 저도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다 모두 보유 의견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요즘 엔터테인먼트주는 과거의 엔터주들은 이제 셀럽 하나에 의해서 실적이 등락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셀럽 가지고 만약에 계속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또 반타작 났다가 또 뭐 새로운 뭐 아티스트 또 데뷔해서 인기끔 또 올라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이 인터주 개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유료 구독 서비스, 유료 구독 소통 서비스를 이제 모델을 개발해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돈을 내고 뭐 영상을 본다는 게 베이비 부모들은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대다수가 뭐 트로트도 이렇게 되면서 보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들도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거 이제 그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은 더 그렇고, 그래서 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소통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현금을 창출하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뭐 흥망성쇠에 의해서 주가가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특히 하이브는 BTS 이후에 지금 뉴진스가 워낙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작용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은 엔터는 쉽지 않은데 이 종목은 안정적 꾸준하게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360건이 영업이익이 냈는데 올해도 이 정도 비슷할 거고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가 되는데 10조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4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이 시세가 한번 해서 끝나려면 한 80배 정도 영업이익에 가면 80배 갈 때 어느 정도 몇 년 뒤에 끝까지 이것을 반영한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도 상승 여력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구독수 잘 되고 또 뉴시스도 더 잘 되면 가격의 고점도 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만 나온다면
이 주식도 100만 원 정도 가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와, 100만 원이요? 그래서 전 한 2026년도 정도, 7년도에 지금대로 잘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네. 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 회사 주가도 100만 원 가야만 적정 주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엔투지니까 장기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장기 투자는 권하지 않지만 일단은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와, 이 유료 구독 서비스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을 했습니다. 또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셨고요. 아티스트의 성장과 함께 이런 성장세라면 앞으로 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유 의견 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그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저는 기술적으로 일단 보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이제 42만 천 원이 21년도 고가였거든요. 네. 코로나 동학개미 무조건 사가지고 정말 반타작 이상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한 80% 거의 75%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시세는 이제 자인의 이치에 따르는데 이제 만약 비트코인도 이렇지 마찬가지지만 대다수 우리 과거 IT주도 엄청나게 성장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실제가 안 받쳐주면 고점대 한 70% 정도 빠지고 완전히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든 그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것처럼 이 하이브도 10만 7천이 저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준이 사상 저가를 10만 7천 원 보고 모든 주식을 이제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20만에서 이제 돌파를 시작했기 때문에 30만 내외는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박스는 상단이 이제 29만 7천인데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이 갔다가 다시 조정받더라도 다시 나중 실적이 받쳐준다면 이걸 돌파하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50만 정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볼 필요는 없이 저는 29만 원 목표가로 단기적 목표가 올해 29만 원 봐드리고요. 네. 박스권의 하단은 한 19만 원, 18만 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22만 원 손절까지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김형일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들어볼 건데요.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일단은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흐름이 좋죠. 굉장히 이제 이 SM 인수권으로 인해서 이야기들이 또 상당히 많았었는데 사실 SM 인수권 이외에 사실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이 BTS 멤버들이 군입대에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려감들을 오히려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잘 바꿔놓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최근에 뉴진스도 뉴진스지만 저는 이제 르세라핌 여자 아이돌 중에 네, 원래는 여자 아이들을 가장 좋아했었는데 네. 르세라핌이 상당히 또 이제 요새 눈에 띄더라고요. 채원이? 아니요. 카즈아. 카즈아. 네, 전 그런 스타일을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굉장히 이제 신인 걸그룹들이 굉장히 조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TS의 지민이 이번에 이제 솔로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이 라이크 크레이지라고 하는 타이틀곡이 이제 이번에 K-팝 솔로 최초 가수로 이제 빌보드 핫백에서 싱글 1위를 기록을 했다. 결국에는 BTS 파워가 워낙에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BTS 멤버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군대 갈 건데 이제 안 간 멤버들은 계속해서 이제 앨범 작업할 거고 이제 공연할 거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 그러니까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솔로 앨범 4개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BTS 이제 슈가가 월드 투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각보다 이 우려했던 것만큼 BTS 멤버들의 이 공백 구간이 그렇게 이제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주셨던 이 스타와 팬과의 이제 이 소통 모델, 위버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위버스가 사실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4분기 매출이 2,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지금은 이제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SM과 협업을 통해서, SM이 이제 자회사 기업을 통해서 버블을 갖고 있죠. 위버스와 버블이 지금 현재 이 구독 모델, 이 1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과 약간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IP의 상품들을 또 여러 가지로 일단 범위를 늘리고 그러면서 수익 모델을 고도화하면서 위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상당히 저는 끌어올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충분히 좋았지만 아직까지 좀 더 좋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걸그룹이 새롭게 런칭 예정이다. 이미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이브는 충분히 경험을 많이 쌓았을 거거든요. 미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걸그룹에 이 새롭게 이제 진출을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했었던 매물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면
약 한 24만 원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굉장히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대감이 여전히 잘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수급도 워낙에 좀 괜찮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딘가가 중요하겠죠. 다음 매물 구간을 보게 되면 약한 27만 원 정도 구간 근처에 이제 이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본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살짝 아래 구간이 목표가는 한 26만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5일선이 약 한 23만 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5일선을 이탈 시 22만 8천 원 정도가 되겠죠.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 한 차례 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잡을 전략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르세라핌 카즈아 좋아하시는 김영희 전문가님. 네, 자 BTS 군대 안간 멤버들의 활동도 여전히 좋다고 말씀 주셨고요. 새로운 걸그룹 활동도 기대가 된다 말씀 주시면서 네, 목표가는 26만 5천 원 잡아주셨고요. 22만 8천 원 5일선 이탈 시에 차익 실현하는 전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22만 8천 원 주셨고요. 최병 전문가님께서 목표가 29만 원, 손절가 22만 원.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미리 진단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만나볼 종목은요. CJ 대한통운입니다. 유튜브에서 작은 소나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 10만 9천 원이고 비중 40%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타서 내린 건데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물타기를 하시다 보니까 비중도 40%까지 좀 무거워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CJ 대한통운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네요. 과연 좀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CJ 대한통운의 미래는 어떨까요? 일단 사실 CJ 대한통운이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견조하게 좀 잘 나와주고 있고, 워낙에 이제 CJ 대한통운이 국내 이제 택배사들 중에서는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항상 견조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다들 이제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택배 단가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택배 단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올해 추가적인 실적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CJ 대한통운의 관심도가 지금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CJ 대한통운이 워낙에 저평가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PBR이 지금 0.5배 수준밖에 안 되고, 올해 이제 실적이 추가적으로 성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0.4배 정도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데, 역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CJ 대한통운이 사실 원래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구간이 이제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택배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택배사들 실적 좋아지겠지. 약간 이제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코로나 구간 끝나니까 이제 엔데믹 되면서 택배 물동량 줄어들겠지 라고 하는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쭉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CJ 대한통운은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 성장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나 시장의 관심도가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점을 보게 되면 수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아예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이 급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CJ 대한통운이 실적이 잘 나오고 워낙에 저평가 구간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저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1선이 약 9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다음 단기 매물 구간도
9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매물 구간은 9만 원 정도를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가 한 11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을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9만 원, 2차 11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만 잘 받는다라고 하면 치고 가는 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종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이 많이 제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청자님의 선택은 이제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실적은 올해에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기다렸다가 매수가 근처인 11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 기간이 상당히 길게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전 저점 구간인 75,9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켜준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가 9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면 이 9만 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9만 원 구간 못 뚫어준다라고 했을 땐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겠죠. 나는 조금 더 이 빠른 종목을 원한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세 종목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못 뚫어줬을 때 그대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향까지 이렇게 두 가지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가장 억울한 것 같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딱히 나쁜 것 없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짧게는 9만 원 그리고 길게는 11만 원까지 목표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채팅창에서 박순영님께서는 CJ 대한통운 지금 매수하고 싶다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진단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오테크닉스요. 이오테크닉스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9만 원에 15%. 9만 원에 15%. 혹시 이오테크닉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정도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 최근에 매수하고 지금 좀 계속 빠져서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반도체 장비들도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또 왜 안 가나 또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최병훈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뭘 생산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 주식이? 레이저 마커 이런 거. 자세히는 몰라요. 네. 일단 기업별 이제 예.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뭘 생산해서 매출을 일으키는지 장사 어떤 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파는 물건이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남들도 다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게 주식 투자 아주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도 그렇고요. 그럼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데 보면 레이저 장비인데 레이저 커팅 장비도 있고요. 레이저 마크 하는 그러면 결국은 레이저 컷, 이제 여러 가지 물건 자를 때 레이저 컷하면 되잖아요. 그죠? 반도체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저 마크, 여러 가지, 고사양들은 레이저 마크가 아주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어느 정도 누구나 거의 할 수가 있는데, 경쟁력이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최근 들어서 아마 사신 그때 정도에는 반도체 하니까, 이것도 반도체가 해서 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반도체 종목 한 15% 넣는다면, 한두 개 한 종목 넣는다면, 요 분야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으면서도, 계속 고성장하는 기업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고성장 찾을 때, 코스닥 종목을 찾을 때는 SNS 택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회사 막 100%씩 막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인데, 요게 아주 기술력 어렵고, 중국, 일본에 거의 수출하다가, 수출 통제했을 때 피해봐서 국산화를 하고 있고, 이런 쪽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에서 이렇게 고르는 게 중요하고, 또한 이제, 사고 싶을 때 단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심리적으로. 만약에 내가 9만 원에 샀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 한 10만 5천 정도 되는데, 그럼 10%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6만 원대부터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미 50% 왔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성장을 못 한다면 고점입니다. 그럼 9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사신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가격 전략이나 이 시세가 날 때는 단순히 11만 원대, 12만 원 있는 주식이 빠지면 6만 원대 빠지거든요. 그럼 6만 원대 사놓으면 별로 손실 안 나요. 다시 9만 원 팔고, 이 주식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주가랑 주식이랑 쉬운데, 그건 단순만 가격만 봐도
쉬운 거예요. 그건 9만 원은 애매한 가격에 내가 남들이 팔 수 있는 가격 10만 원이라는 엄청난 심리선, 지지선, 저항선이 있으니까 그럼 9만 원에 사면 돈이 안 되는 거죠. 6만 원에 7만 원에 샀으면 9만 원이면 20% 수익이 되니까 20, 30%는 항상 네. 살 때 가격을 먼저 보시고 앞으로는 그래도 뭐 올해는 보면 실적이 증가되진 않아요. 즉 올해는 오히려 실적이 빠지거든요. 매출도 빠지고 이익도 빠져요. 그럼 올해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거죠. 잠깐 오르면 또 빠지고, 즉 박스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릴 걸 보고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1분기 반도체 다 안 좋게 나오는 이것도 안 좋게 나와요. 그럼 또 다시 7만 원대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라도 잠깐 반등을 해주면 저는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87,500원 87,500원 오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손절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내년에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 고점까지는 요 정도 고점 가도 11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1만 원 정도까지만 장기적인 목표가 드리고요. 손절은 뭐 6만 원대 지금 기술적으로 62평에서 손절은 8만 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87,500원 오면서 절반 손절하시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1만 원까지 봐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울토마토님께서 너무 늦게 와서 당첨 안 될까봐 포기할래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어제부터 계속 종목 상담 남겨주셨다고 하셨는데요. 피후후님께서 코오롱 플라스틱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거봐요. 어제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리니까 당첨이 된다니까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 1,76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에 차트 모습을 보니까 이 종목은 꿈틀꿈틀이 아니라 좀 들썩들썩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장중에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코오롱 플라스틱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에 순환매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 이제 상당히 강하게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플라스틱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경량화의 핵심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플라스틱이 가니까 코오롱 플라스틱도 같이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오롱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소재를 주로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상당히 좀 실적이 견조하게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의 순환매에 맞춰서 같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실적이 조금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단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중국이나 북미 쪽에 좀 진출을 해 있는데 이쪽에서 수요가 이번에 조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실적 하락은 예상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아나 현대도 그렇고 올해는 결국에는 자동차 생산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격을 살짝 떨어뜨리더라도 이제 생산량을 좀 많이 늘리면서 이제 결국에는 생산량 많이 늘리고 많이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에 그대로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코오롱 플라스틱은 1차적으로 수급이 다 나와버렸고요.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다 나온 상태에서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물 구간을 지금 계속해서 못 들어주고 있죠. 지금 약 한 11,200원 정도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인데 윗꼬리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 쪽에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관심을 받았지만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큼은 아니었다라고 그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물량이 나와버렸어요. 물량을 지키고 있으면 괜찮은데 물량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저는 아마 당분간 박스권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 한 9,000원 초반대부터 11,000원 정도까지 박스권 이어나가다가 그 다음에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한 차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3,000원 이상은 단기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결국에는 매물대가 또 이쪽에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결국에는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종목 정리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코오롱 플라스틱은 지금 최근에 관심을 받기는 받았으나 수급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고 매물대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보셨다가 박스권 돌파 후에 매수가 근처 흐름 오게 되면 정리 후에 조금 더 강하고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 박스권이 예상이 되고요. 매수가 근처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줄이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손우림TV님께서 휴니드 매수가는 7,820원의 비중은 15%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자, 휴니드 방산주, 우주 항공주인데 차트를 보니까 1년 가까이 보유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또 K방산이 해외에서 후끈하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3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전문가님, 휴니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늘 이제 방산주 그러면 네. 방산주 말고 테마주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방산 최고의 주식이 있으면 그걸 주식을 많이 올랐으니까 안 사고 네. 저 뒤에 가서 별것도 아닌 말 그대로 그냥 방산주 이런 걸 해서 특별한 것도 없는 그걸 사가지고 빨리 손절하면 되는데 물려면 계속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아마 여름에 좀 산 것 같은데 네. 이게 반복되면 세월이 아무리 가도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형주, 대형주라고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아니라 대형주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물려도 갖고 있어도 수익이 나고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휴니드 회사는 무전기 만들고 그다음에 뭐 지통제 시스템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 봤자 이익이 나는 이익 해봤자 얼마 안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사를 이렇게 보면 다 나옵니다. 2천억대는 매출이 그냥 나오는데 우리나라 뭐 방산되고 괜찮아요. 그거 되면 늘 되는데 무전기 되고 뭐 지통제 체계 아니면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솔루션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익도 늘 100억 이렇게 나와요. 100억, 110억, 120억. 안 바뀌는 거죠. 네. 뭐 전쟁이 정말 임박해 있으면 모를까 특별하게 어디 지통제 체계를 새로 만들든지 무전기를 더 팔할 때도 없고 해외에 많이 파는데 해외 신나고 파는 게 그죠. 그러면 그 나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성장 거의 못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지니까 차트도 보시면 잠깐 22년도 전쟁 나오고 초에 얼마 안 올라왔죠. 8,000원, 9,000원 있다가 11,000원이니까 한 20, 30원밖에 안 올라서 그건 끝없이 빠졌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거 저는 목표가를 8,000원까지 드릴 텐데 가지고 있으면 8,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면 또 본전에서 거의 본점하고 나오거든요. 허송세월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등주잖아요.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럼 작년에는 많이 먹는 것 같진 않아요. 여름에 사도 8만대지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려갔다가도. 그래서 확실한 실적이 좋아지고 우량주를 사실 1등주를 사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니드는 그냥 올라가면 8,000원 가면 팔고요. 손절가 6,500원인데 지금은 손절하지 않아도 되니까 8,000원까지 들고 가서 꼭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휴니드 이익이 바뀌지 않고 고정적이다 말씀 주셨고요. 방사는 1등 주식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전화로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 상담을 네. 이용합니다. 좋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9,310원이고요. 네. 비중은 비중은? 20%입니다. 20% 가지고 계시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오늘 매수가까지 잠깐 올라갔었는데 그때 안 파셨어요? 네. 가지고 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거 오래되셨어요? 오늘 매수해가지고. 오늘 매수를 하셨구나. 그 올라갔을 때. 네. 알겠습니다. 딱 찍고 바로 내려오는 바람에 손실로 접어드시긴 하셨지만 최근에 또 급등 나오면서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이거 지금 목표가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오늘 들어가셨습니다. 목표가와 함께 전략 한번 체크해 볼게요. 김형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일단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어제라고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좋은 상승의 이유는 일단 중국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2,000조가 넘는 자금을 이제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건설 기계 쪽이 많이 탄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또 워낙에 건설 기계 쪽으로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최근에 리튬, 그 다음에 뭐 니켈 등등 워낙에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곽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광산에서 나오잖아요. 광산 개발에 대한 이 세계적인 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제 광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굴착기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어느 정도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중국이 약 한 4년, 5년 정도 동안에 굴착기를 엄청 많이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100만 대가 넘게 이제 구매를 해서 굴착기를 교체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발 이슈는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길게 보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조금 이제 안내를 드리면, 일단 오늘 들어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높은 단가에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를 길게 들여봤을 때 결국에는 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약 9,600원 정도 구간에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전에도 이 구간에 부딪혀가지고 차익 실현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쭉쭉쭉 더 상승이 나오려면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상승이 나와 주어야 한 2차 목표가 11,0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9,6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인 건데 오늘 또 그대로 윗꼬리를 이 구간에서 그려버렸죠. 지금 여전히 주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아직까지 수급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이번 주 내일 혹은 다음 주 정도에 정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가가 높으시니까. 그러면서 수급이 아직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9,600원 구간을 강하게 못 뚫어준다, 그러면 그대로 그 단가에서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만약에 9,600원 구간을 뚫어준다, 그러면 한 11,000원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목표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매수하셨는데 짧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가격 라인 9,600원입니다. 뚫어주는지 계속해서 좀 수익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할게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또 조금 전에 개장한 미국 증시 상황 살짝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FOMC 의사록의 충격을 딛고 오늘은 또 반등으로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좀 상황이 좋네요. 0.8%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출발을 합니다. 다우도 0.1% 정도, S&P 500도 0.3%로 오늘은 조금 더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유다현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솔로엠 22,3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22,300원, 오늘 종가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는 또 이슈도 있었고, 전자기기 부품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솔로엠 전문가님 좀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전략 매도를 드리냐? 그러면 이게 완전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하는데 가격 포식이 우리가 성전 같은 가격 포식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 모듈 이런 거 하고 투너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성장이 잘 되지 않는데 이제 삼성전기도 지분을 9% 갖고 있다가 다 블록대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MLCC 같은 쪽은 삼성전기는 성장을 아주 고성장하는데 이런 것은 고성장이 쉽지 않거든요. 물론 뭐 사무 인터넷부터 해서 전자부품이니까 그런데도 한정된 이제 시장이죠. 그래서 성장을 못한 상태니까 외국인 물론 블록딜 해서 가져갔다고 그럼 시장이 바로 풀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지난번 블록딜 한 가격에서 잠깐 올라와서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그러면 여기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돌파를 해야만 갈 수가 있는데 돌파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실패했으니까 거래가 실리는 상태에서 실패했으면 이 저점을 붕괴할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이 과거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 주가가 빠진 상태고 21년도
또 잠깐 어느 정도 올랐다 계속 빠졌어요. 그러면 탄력성 없는 주식에다가 모멘텀도 지금 현재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럼 오늘 정도나 뭐 최근에 샀다면 굳이 이것을 사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위험한 구간에 샀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22,300원이네요. 종가로 22,300원 내려가면 오히려 손절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샀기 때문에 저는 전량 매도하고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량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탄력성 없고 모멘텀 없어서 최근에 샀다면 굳이 가져갈 필요 없다 말씀 주시면서 전량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살펴볼 건데요. 자, 방울토마토님 당첨이 되셨습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혹시 몰라서 슬쩍 남겨봤어요라고 하셨는데 바로 당첨이 되셨고요. 우리산업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5,6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시거든요.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하는데 오늘 좀 윗꼬리도 길게 달고 변동성이 있었어서 오늘 팔 걸 그랬나 봐요 라는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팔았어야 했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이제 좀 발빠르게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쪽은 이제 올라가고 차익 실현 나오는 쪽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지금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우리 산업이 이제 여러 가지 이 부품들을 만들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모멘텀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부분은 테슬라 이제 모든 차량에 이제 우리 산업의 공조 장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올해 이제 차 많이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산업은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4분기에 또 역대 최대 매출도 기록을 해줬고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만 받아주면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은 분위기를 타고 자동차 쪽의 훈풍의 분위기를 타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훈풍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훈풍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돌면서 마감이 될 때 쉬어갈 때에는 또 마찬가지로 같이 흐름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이제 수급이 좋았다가 오늘 이제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 말뜻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도 최근에 저점에서 수급 들어가지고 상승이 잘 나와줬지만 지금 현재 약 한 18,5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 구간의 부담대를 느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산업을 길게 늘려보면 매물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에요. 18,500원, 2만원, 21,000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저점 잡혔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는 17,300원 그러니까 오늘 저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대로 저는 전량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현재 구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반등 나온다 그러면 이전 고점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되겠죠. 18,500원 구간 뚫어주면 2만 원 정도까지는 2차로 누릴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18,5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산업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이제 딱 매물대에 딱 걸리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 수급과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17,300원을 이탈한다면 매도 사인이 나온 거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카드 공개하러 떠나볼게요.